오늘도 한 주의 이슈가 되는 인물을 탈탈 털어주는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장식하는 바로 그 사람을 나달 털듯이 탈탈 털어드립니다. 인물 탈곡기 이은혜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탈곡기를 돌리는데요. 누구를 털어볼 참인가요? 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네. 휘말린 김장환 목사로 골라봤습니다. 예. 개신교계 원로인 김 목사는 윤석열, 김건희와 친분이 깊다고 얘기가 되죠. 네. 이번에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논란 당시에 이 김 목사가 윤석열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특검은 지금 이것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국민들, 하나님과 교인을 연결해줘야 할 김장환 목사가 윤석열과 임 사단장을 연결해준 거죠. 안 그래도 김장환 목사 정치 목사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오늘 그 실체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군요. 시작해 보시죠. 네, 먼저 김장환을 소개합니다. 1934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올해 나이 무려 91세입니다. 하지만 정정하시더라고요. 한국전쟁 시기 군부대에 들어가서 하우스보이로 일하면서 영어를 배웠는데요. 제법 똘똘했나 봅니다. 미군 상사의 도움으로 1951년 미국으로 가서 밥 존스 대학교에서 유학했습니다. 미국에서 신학대학원까지 마친 김장환 목사는 거기서 침례회 목사 안수를 받고 같은 학교 출신이던 미국인 여성 트루디와 결혼해서 1959년 귀국했습니다. 1960년 3월 수원 중앙침례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만 70세 정년까지 담임 목사 맡다가 퇴임했고 지금은 안디옥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극동방송 한국지부 설립 그리고 지금의 제주극동방송이라고 이름 붙은 아세아 방송 개국에도 앞장섰습니다. 미국 기독교 그리고 정계와도 이 관계가 깊어서요. 한국 기독교 그리고 한국 정치계에도 자연스럽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미국과 연결된 정치 목사. 벌써부터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할까 가늠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김장환 목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미국인데요. 예. 한국교회의 극우화 그리고 기형적인 성장 이런 것에 문제의식을 갖는 분이라면 오늘 김장환 탈곡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털어보겠습니다. 네. 김장환 목사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미국에서 팔자 고친 하우스보이입니다. 아까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를 일했다고 했죠? 네, 네. 제법 가난한 집 자식이었다고 해요. 예. 16살에 수원 농림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전쟁이 발발했는데 당시 수원에 잠시 주둔했던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은인을 만난 거예요. 예. 칼 파워스라는 병사가 요놈 참 똑똑하다. 좀 인재로 키워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는 미국으로 불러서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니죠. 그렇네요. 예, 김 목사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밥 존스 중학교 3학년에 편입을 했고요. 이후 같은 라인인 밥 존스 신학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목회자 수업을 받습니다. 근데 이 밥 존스 학교가 기독교 근본주의 엄청 엄격한 근본주의 학교고 인종차별로도 되게 유명한 학교라고 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인간을 인종별로 나눠서 창조했다. 뭐 이런 식의 인종차별을 당연시하는 꼴통 학교이고 심지어 학교 안에서 서로 다른 인종 간에는 데이트를 할 수 없다라는 금지 규약까지 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정말 꼴통 학교군요. 예, 실제로 아시아계 남학생이 백인 여성과 결혼하려는 거를 학교에서 막아서 학생 가족이 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50년대 때는 별로 안 그랬던 건지 아니면 김장환 당시 학생이 거짓말에 능통했던 거지 실제로 김 목사는 당당히 같은 학교의 미국인 여성인 트루디와 연애도 하고 대학 졸업 직후에 결혼에 골인도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결혼까지 아주 일사천리군요. 요즘 말하자면 능력자네요. 실제로 정말 능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 밥 존스 고등학교 때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축구부 주장을 했고요. 웅변 대회가 열렸다 하면 모두 다 김장환 학생의 차지였다고 합니다. 미시간주 그린빌 지역 대회 찍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대회 찍고 심지어 전국 대회까지 휩쓸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한국인 유학생이 예. 미국 고등학교 웅변 대회에서 전국적으로 상을 받은 겁니다. 예.
야, 정말로 그 정도라면은 뭐 상당한 능력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신학대학에 진학해서도 올 A는 기본이었고 공부도 잘하고. 그 엄격한 근본주의 기독학교에서 벌점도 단 1점도 받은 적이 없는 생활 아주, 태도도 네, 아주 생활 또 태도도 훌륭한 훌륭하고.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참 훌륭한 사람 네, 같은데요. 훌륭한 사람이죠. 예. 실제로 뭐 아마 미국 내 개신교 라인에서도 예. 선생님들 안에서도 아 얘는 좀 키워봐야겠다 이런 아주 청년으로 모범적인 네, 머리도 좋고. 그랬을 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이환양 말 그대로 팔자 고치고 김장한 목사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게 전쟁 직후잖아요. 아, 미국이라면 뭐 막 그거잖아요. 부인이 미국 사람이 심지어 하물며. 그렇죠. 예. 유학도 한 데다가 미국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고 예, 왔으니까 엄청났겠네요, 네.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가 네. 그때 김장환 목사와 첫 만남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1962년 처음 만났는데 너무 놀랐다. 나와 동년배인데 자가용을 운전해서 서양 여자를 옆에 앉히고 온 것을 보니 달나라에서 온 사람 같이 느껴졌다. 저 신기했나 사람은 보죠, 아주. 그죠. 저 사람은 외국 유학까지 하고 외국 여자까지 마누라로 데리고 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시기도 좀 났다. 우리는 그저 신발짝밖에 없었을 뿐인데 자가용까지 타고 오다니 그때 나는 김 목사와 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럴만도 하겠어요. 다음 키워드를 한번 이어갈까요, 또?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치 기독교 유착의 시초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박정희 시대 때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수준의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때 전국 교회 수, 뭐 신도 수만 늘어났을 뿐 아니라 초대형 교회,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초대형 교회도 이때부터 속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등록 교인 숫자로 따지면 세계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고요. 예를 들어 조용기 목사가 이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기네스북에 등재됐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런 대형 교회는 한국 종교계의 어떤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첫 시작부터 유신 독재의 등에 업혀서 그 몸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교와 정치의 유착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좀 털어보겠습니다. 1973년에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예. 아주 세기의 이벤트가 벌어졌는데요. 혹시 그때 1973년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 왔을 때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운동장에 가득 채우고 스탠드에 가득 채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그게 이렇게 막 생방송처럼 나오고 하는 장면은 그 전에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그 기독교 행사를. 그렇죠. 예. 그때가 박정희 유신 2년 차였거든요. 예. 아주 사실상의 모든 종류의 옥외 집회는 다 금지돼 금지되었던 있을 때죠. 그렇죠. 예. 서슬퍼렇던 암흑의 시대였는데 그런 시기에 여의도 광장에서 무려 5일간 그게 여의도였어요. 여의도 광장이군요. 난 이걸 스탠드라고 기억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모였군요. 네. 사진 보니까 뭐 엄청나네요. 무려 5일간의 대중 종교 집회를 열게 된 겁니다. 예. 하루에 모인 인원만 100만 명에 아이고, 육박했고요. 예. 연인원 300만 명이 모일 만큼 아주 성대한 대중 종교 집회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그냥 집회를 그래 해봐 이렇게 허가해준 수준이 아니라 버스 노선도 늘려줬고요. 통금 시간도 신축성 있게 좀 적용해주면서 아주 파격적인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거기에 방송국들은 집회 말씀하신 것처럼 생중계하고 재방송 계속 내보내고 MBC는 그해에 성탄 특집으로 그레이엄의 여의도 설교를 3부작으로 또 제작해서 편집해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당시로서는 관변 언론이었던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논설까지 써가면서 이 집회를 홍보해주고 선전을 해줬고요. 이런 짱짱한 집회에 당시 39살의 젊은 목사였던 김장환 목사가 완벽하게 동시통역을 하는 동시통역. 이 그레이엄 바로 옆에 아까 영상과 사진에도 나오는데요. 동시통역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일약 스타 목사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한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당시에는 이제 유신 체제 아래서 집회는커녕 몇 사람 모이는 것도 다 탄압할 텐데 이렇게 아주 다 모여가지고 큰 행사를 벌이게 했던
정권의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레이엄이 대표적인 반공 보수 설교자였거든요. 반공주의자군요. 네, 예. 그 자체로 유신 정권의 이해와 딱 부합했던 겁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 설교 내용도 들어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서 노력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 개인주의적 설교 역시 예. 사회적 불평등을 직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자체도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의 눈에 좀 눈밖에 나 있는 존재였거든요. 예. 한때 공산당 당원이었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예. 정통성 없는 리더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권장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이미지 세탁에도 좋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좀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박정희가 먼저 빌리그레암을 와달라고 요청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레이엄의 방안은 미국 쪽에서 먼저 원했던 거예요. 예. 미국은 보수 복음주의 신학을 예. 한국에 전파해서 한국 교회를 반공의 일종의 전략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 번째 키워드 던져봅니다. 미국 앞잡이. 미국 앞잡이. 좀 너무 센가요? 좀 세네요. 네, 좀 셉니다. 예. 이 빌리 그레이엄 연설이 성사된 데에는 예. 김장환 목사가 단순 통역자로만 동참한 게 아니고요. 예. 대정부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뜻을 현실로 만드는 손발 역할을 한 건데요. 훗날 김장환 목사는 그 1973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한국 정부 안에 훌륭한 선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빌리 그레이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 구할 수 있는 그레이엄 목사에 관한 모든 신문 잡지 기사와 서적을 구해서 정부 관리를 통해 박정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그레이엄 목사 방문이 좋은 일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부터 박정희는 보수 기독교의 정치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보수 교단은 유신 체제와 유착하면서 공격적인 전도를 펼치면서 대형 교회들로 몸집을 키우게 된 겁니다. 김 목사는 또 1973년에 이렇게 또 회고했습니다. 1973년 이전에는 한국에 대형 교회가 없었다. 여의도 집회 이후 사람들이 복음주의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의 적폐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미국은 단순히 교리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정치적 입장, 그리고 국제적인 전략 역시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주입하는 데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그러니까 반공, 이 반북, 친미 이데올로기 이런 거는 한국 보수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념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 이념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모스탄, 예, 전한길 모스탄, 예. 이런 사람들 다 개신교에 발 붙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과 연계해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 짓이 애초에 가능하게 만든 사람, 그 장본인이 바로 김장환 목사였던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다녀간 그해 6월 말에 김장환 목사는 새로 개국한 지상파 라디오 매체 아세아 방송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르거든요. 이 아세아 방송이 중국, 러시아, 특히 북한을 대상으로 선교 방송을 보내는 일종의 대공산권 심리전 채널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북 전단만 뿌려도 난리가 나잖아요.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대북 심리전, 일종의 전쟁 수단의 일환인 거니까요. 그거를 종이가 아니라 주파수로 아예 쏴버리는 거니까 이 대북방송국 책임자라는 자리 역시 굉장히 공격적이고 체제 전복적인 역할의 선두주자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아주 뿌리 깊게 연결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많이 행사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임성근 구명 로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일도 아닌 수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수없게 네. 윤석열 때문에 예. 걸려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지경입니다. 예. 최고 권력자들과도 아주 돈독한 교우를 쌓아왔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전두환입니다. 아, 전두환. 김장환의 네 번째 키워드 바로 전두환의 벗입니다. 전두환의 벗. 전두환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시절부터 전 씨는 김장환 목사와 자택에서 개인 회동을 하기도 했고요. 훗날에 백담사로 피신한 일 있잖아요. 그때도 김 목사가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방문하면서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5.18 광주 당시의 행적이에요.
당시 광주의 참상을 목격했던 미국인 목사 헌틀리라는 분이 있었죠. 자신이 촬영한 이 광주의 사진을 김장한 목사한테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 5.18 참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진실을 알리는 거에 함께 동참해달라라는 뜻이었겠죠. 근데 김장한 목사는 이 사실을 고스란히 전두환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일종의 고자질을 한 거죠. 일러 바친 거네요. 그리고 김 목사 자서전에도 보면요. 본인이 5.18 당시에 전두환의 부탁을 받고 광주에 가서 병원 4곳을 둘러보고 자신이 설립한 선교단체 성원들도 만나고 이렇게 광주의 상황을 살펴봤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시찰했던 김장환이 전두환에게 전달한 내용은 딱 한마디, 무법천지더라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말리든 비난을 하든 간에 적어도 고통받는 그 광주 민중들 곁에서 함께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 그렇게 교우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야죠. 전두환한테. 그렇죠. 그런데 기껏 하는 일하고 세작짓을 한단 말이죠. 밀정짓을 하고. 우리가 당연히 일반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원장님처럼 생각을 할 텐데 이런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둘의 교훈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019년 이때 떠들썩하게 뉴스에 나왔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전두환이 12.12 굴사반란 40주년 당일에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때 한창 치매 증상 호소하면서 재판에도 안 나가고 할 때였거든요. 근데 한 사람당 20만 원짜리 만찬을 쫙 열었는데 이 자리에 또 김장한 목사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을 각하라고 부르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된 겁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전두환의 부탁으로 당시 친구인 노태우 무려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 당선에도 김장한 목사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노태우 임기 만료를 불과 이틀 남겨둔 1993년 2월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뭐 목회자라기보다는 권력 주변을 맴도는 해바라기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5번째 키워드 골라봤습니다. 정치 목사. 정치 목사. 김장한 하면 정치 목사라는 말이 별명처럼 따라 붙는데요. 화려합니다. 1992년 충현교회 장로였던 김영삼 민자단 대통령 후보 선출 도왔고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출마했을 때도 아예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에 부인을 불러서 지지 호소 연설을 할 수 있게 마이크를 내줬습니다. 심지어 이 연설을 극동방송 생중계로 그냥 시원하게 또 싸줬고요. 그리고 MB 멘토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명박 장로였죠. 이 사람도. 장로 대통령 만들기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나중에 이명박이 비자금 횡령으로 20년 선고받았을 때는 매주 목요일마다 구치소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선고가 아니라 구형받았을 때. 구형받았을 때.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또 논란이 됐는데 죄 없는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은 20년 구형 받으셨으니 용기를 잃지 말라. 이렇게 또 예수님의 비유해서 비유를 했군요.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이를. 그리고 또 박근혜도 청와대에서 굿판 벌였다 이런 의혹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짠 하고 또 등판하셔가지고 제가 대통령께 로마서 12장을 읽어드렸습니다. 라면서 이 논란을 또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 좀 익숙한 장면인데요. 시대가 흘러서 이번에는 또 윤석열의 멘토로 등극을 하게 됐죠. 뭐 손바닥의 왕자며 김건희의 무속 논란 일어날 때마다 이 윤석열의 멘토로서 공개 회동을 해주면서 이 무속 논란 잠재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필두로 시작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 윤석열, 김건희까지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현대사 권력의 한 축에 늘 김장한 목사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정말 임성근 사단장 정도 구명 로비는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것을 이뤄냈을까 짐작이 안 될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교단 확장 이런 거에도 힘을 쓸 수 있었겠죠. 그리고 사실 한 사람 빠진 대통령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김장한 목사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때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한참 우리나라 어수선할 때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트럼프가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트럼프랑 연결되는 채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과의 협상은커녕 당선 축하를 전화를 할 통로조차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김장한 목사가 나서서 문재인 당시 유력 주자에게 트럼프와 연결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청구서를 또 문재인 정부에 들이밀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권 내내 미국의 입김이 모든 걸 목을 조아 왔었으니까요. 그 가운데 어느 지점 어딘가에 김장한 목사가 있었겠군요. 네. 지금도 김장환을 검색하면 예. 미국과의 막강한 관계에 대한 찬사조의 기사들이 계속해서 솔솔솔솔 나오고 있어요. 예. 가령 제목이 이런데요. 김장환 목사 소환 재통보, 트럼프 인맥 이력 재조명. 이런 식으로 붙여서 나와요. 뭐 김장한 목사 미국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압수수색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주변에 포진한 미국 극우 기독교 세력의 입김 요거 우리 당황하게 한 일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극우와 연결된 한국 보수 기독교의 역할, 그리고 움직임, 이 세력들의 향방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미국의 중간 상인 노릇하는 이 앞잡이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입김을 행사하게 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